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경남 어린곳 낙서면에 위치하고 있는 푼바농원 전준배입니다. 저희 농원에는 올해는 황금알 농법 4년차 지금 적용하고 있는 농원입니다. 작년 3년차에도 정말 엄청난 극변화가 왔었는데 올해 4년차 지금 접어드니까 더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4대 공식의 이 매뉴얼을 제가 4년차 지금 공부를 하면서 저희 이 감과 같이 이제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 보니까 정말 무궁무진한 이 황금알 농법의 4대 공식에서 이 매뉴얼이 변화가 옵니다. 이거를 안 해보시면은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 없고 일반 농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황금알 농법을 과감하게 시도 한번 해보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과감하게 딱 해보시면은 정말 좋다는 것을 바로 느끼집니다. 지금 오늘 제가 적과 적매 모든 것이 일주일 전에 끝냈습니다. 올해는 왜 그렇게 빨리 했느냐 하면은 작년까지는 늦게 좀 했습니다. 이제 끝나고 이랬는데 제가 올해는 일주일 땡겨 봤습니다. 땡겨 보니까 작년 일반 그 농가들의 7, 8월달 잎 수준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버렸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커지느냐 하면은 자, 첫째도 둘째도 연면 시비, 둘째 추비, 땅속의 추비, 그리고 제가 꼭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내 땅이 얼마나 인산칼이 들어있는지를 철두철미하게 토양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토양 분석을 해가지고 그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요소를 쓰도록 하세요. 무조건 대놓고 요소를 쓰시면 또 안 됩니다. 이 질소가 좋으면서도 아주 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나 독은 독으로 다스리라는 걸 그런 옛 말도 있듯이 우리 일반 농가분들은 질소는 엄청난 농산물에 피해를 준다, 장애를 준다, 뭐 병치리를 많이 한다, 천만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질소에 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태까지 전부 인산칼리 칼슘을 갖고 이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토양 분석하면은 넘쳐납니다. 넘쳐나.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줄 필요가 없다입니다. 이제는 지금 현재까지 일반 농가에서는 그런 거를 계속 지금 인산가리를 계속 지금 주입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서 그런 거는 열 필요 없이 무조건 하고 질소 딱 주면은 이거는 엄청난 변화가 오버립니다. 과일이 물러진다, 천만입니다. 과일이 어마어마하게 단단하면서 육질이 굉장합니다. 당도도 억수로 올라가 버립니다. 일반 농가가면 2불에서 3불에서 더 튀어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이 부유당감을 갖다가 19불에서까지 당도를 땡겨 올렸으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태추가 19불에서 20불에서 이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태추를 능가해 버릴 정도로 이 당도를 저는 땡겨 올려버렸습니다. 올려버리고 지금 현재 저희 지금 작황은 어떻게 되겠냐면 잎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7, 8월달 잎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잎이 나중에 7, 8월달 되면 얼마나 커플지 지금 상상이 갑니다. 최소 지금 잎이 길이가 30cm 가까이 육박하지 싶은 정도입니다. 제가 28cm까지 키워봤는데 올해는 30cm는 거뜬하게 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잎이 22cm 나와버립니다. 지금 현재 잎이 우리 이 어른들 손바닥을 능가해버리는 그런 잎들이 지금 대잎들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그만큼 이 영양분이 탄수화물이 그만큼 풍부하다. 많이 이 잎에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연면시비, 목면시비부터 모르시는 분들은 나무가 있는데 그 영양제 주면 많어 빨아먹나 잎도 없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그거를 느끼게 됩니다.
넣게 되기 때문에 이 감나무 이 결과모지 이 껍질 조직이 전부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 다 영양을 다 빨아당기었습니다. 였고 목면시비, 연면시비, 목면시비 지금 제가 기름 소독까지 3번, 연면시비 3번 지금 총 6번 했습니다. 6번 했고 지금 오늘 오후에 어제 이번 주에 비가 너무 두 분이 왔는데 강수량이 많아가지고 잎이 좀 많이 얇아졌어요. 얇아졌는데 오늘 제가 연면시비 오후에 할 겁니다. 이제 온도가 20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은 낮 온도가 25도 육박해가 올라가면은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절대 아침에 연면시비 하지 말자, 약도 치지 말자, 오후에 연면시비 약도 살포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제 소견입니다. 제가 그걸 느껴봤고 또 이 지금 아침에 햇빛이 떠버리면은 이 참 기공이 다 열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콧구멍에 물 붓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잘못하면은 장애가 오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특히 SS기 갖고 연면시비나 농약 살포하시는 분들은 농도를 낮추세요. 우리 이 약대로가 치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틀리니까 그렇게 유념하시고 저희 농원에 지금 현재 잎이 얼마나 지금 큰지 지금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원의 잎은 이렇습니다. 이런 잎들입니다. 이거는 지금 한 20cm 정도 되겠죠. 이런 잎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 과일을 하나 제가 요 달아놨습니다. 요런 약한 결과못입니다. 요런 게 요 작년에 여기에 이제 하나 땄고 요 하나는 늘 쪄버렸고 이런데 요런 결과무지가 요거 몇 년 썩는 거 압니까? 여기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요거 7년째 쓰고 있습니다. 요 약한 요 쏙까지가 이렇게 7년째 쓰고 있고 지금 봐보세요. 요런 신초가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처지 가지고 가늘이 아주 약하게 나옵니다. 요런 게 요렇게 약하게 나옵니다. 요놈들이 요런 거를 좀 이따가 있죠. 여기 한 20cm나 요래 빨리 넣으면 있죠. 적심을 딱 해 놓으세요. 적심을 해 놓고 그리고 또 요런 새순이 요래 나왔지요. 짤막하게 요런 거 따 버리지 마세요. 따 버리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요런 걸 놔두세요. 요런 거 놔두면 내년 예비지로 쓸 수 있습니다. 요런 거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잎이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납니다. 잎이 특히 요런 결과모지 요 멋진 요 포인트가 하나 있네. 요런 결과모지 있죠. 요 정도 요 나왔잖아요. 요게 지금 우리 한 뼘 여기 한 25cm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렇게 적심을 딱 해놔 보세요. 요렇게 해놔 보면은 이거 연구진들이 데이터를 내놓은 걸 보면은요, 이게 전부 꽃눈, 잎눈입니다. 잎눈 요런 게 꽃눈이 어디 있느냐면은 제일 끈티에 있습니다. 저 끈티에 금방 요 적심한 거 있죠. 적심한 거 그게 제일 끈티에 꽃눈이 있는데 이 중간 지점에서 3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적심을 해버립니다. 잘라버리면은 이 잎눈인데 여기에서 꽃눈이 분화가 돼 봅니다. 이게 3개가 꽃눈이 오봅니다. 내년에 이 3개가 요렇게 요런 거는 요렇게 해놔놓으면요, 요런 거는 2차순도 안 터집니다. 요런 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내년 결과모지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전부 다 보면은 잎이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벌써 우리 이 어른 손바닥을 지금 가려 붙잖아요. 이 우리 손바닥을, 이 어른들 이 손바닥을 이 봐보세요. 이 감잎이 어떻습니까? 내 손바닥을 능가해 버렸죠. 엄청난 이 잎입니다. 이 대잎입니다. 이런 게 지금 나중에 가을에 가면은요, 정말 이거 우리 얼굴을 가릴 정도입니다. 이게 잎이 우그러지가 피지지도 안 했는데도 지금 봐보세요. 그건 약 한 15cm 가까이 되죠. 이 잎 넓이가 15cm. 요런 거는 잎이 기장은 여기 한 20cm 정도 되고, 이놈은 지금 22cm 됩니다. 이놈들이, 이런 잎들이 22cm 정도 되고, 지금 꽃이 요래 핍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지금 한 8시경인데 아침에 이렇게 강원에 올라오셔서 보시면은 이슬이 안 맺혀야 됩니다. 이슬이 맺히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전부 일액이하고 그 일액이 전부 병을 유발시키는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게 일액이 이 감나무가 모든 농작물 다 그렇습니다. 배가 고파서 전부 다시 피밭에 내버려 봅니다. 그 영양분을 그 아멘산 단백질을 전부 피밭에 버리고요. 이 여기에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 여기에 전부 요 심줄을 여 맥에 여기에 탄수화물이 전부 저장이 돼가 있다가 5월 10일경 되면은 감나무는 뿌리를 활짝하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뻗어 나갑니다. 그때 이제 이 씨가 충분히 땅속에 이 씨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 씨가 얼마 정도 맞춰줘야 되느냐 하면은 이 씨를 평균 이 씨가 저희 농원에는 지금 1.2에서 1.5 이래 됩니다. 최고 많이 숫자가 2.25 지금 최고 수준이고 그 다음에 0.67이 제일 낮은 데입니다. 낮은 데이기 때문에 평균치를 내면은 막 1.2에서 1.5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단 전체가 저희들은 이런 지금 추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잎들을 봐보세요. 이거 뭐 굉장하잖아요. 이런 잎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봐보세요. 아까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결과무지, 요런 결과무지를 남겨놨다가 이거 사실은 일반 농가에서는 이거 꽃눈이 없어요. 이 꽃받침을 달고 놓을 수가 없어요. 요런 결과무지에서는. 그런데 우리 황금알 농법을 하니까 요놈들이 요거 조그만한데 꽃눈도 없는 분명히 꽃눈이 아니에요. 여기가. 그런데도 지금 봐보세요. 물론 작년에 여기 꽃을 하나 여기 지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일반 농가에서는 꽃들이 만들어 놔서도 이 꽃눈이 없어지 버립니다. 잎눈을 바꿔버려요. 근데 연면 시비를 해주고 영양분이 탄수화물이 풍부하니까 이렇게 꽃받침을 달고 놓아 버립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여 자를 갖다 대면은 저희들은 20cm, 지금 현재 평균 잎이 이렇게 이것도 지금 22cm네. 22cm요. 이 정도의 지금 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있으면은 여름에 가버리면은 잎이 이런 잎들은 한자 기록 갱신을 하지 싶습니다. 제가 최고 기록 깬 게 29cm까지 키워봤는데 아마 이 기록 갱신을 갈아치울 것 같은 그런 올해 예감이 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봉감입니다. 대봉을 농사 짓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요게 저는 이렇게 100% 저도 이 적심 다 해봤습니다. 적심하고 보니까 잎을 한번 봐보세요. 엄청나죠 잎이. 전부 다 이런 잎을 이래 유지하고 있고요. 이 꽃받침만 봐보세요. 꽃받침을 보시면은 제 손톱하고 하면 더 크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이 지금 초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꽃받침만 봐보세요. 엄청나죠? 이것도 지금 꽃이 핍니다. 요 꽃이 요거 지금 내다보고 있네. 요렇게 꽃이 이렇게 지금 이 대봉감인데 꽃이 요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요것만 한 2-3일 있으면 꽃이 피뿌리겠네요. 이 정도의 꽃이 지금 이 봐보세요. 이 꽃받침 잎 한 개가 지금 내 이 엄지손가락 하면 더 크잖아요. 이 정도의 초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것도 대봉감, 이것도 지금 햇빛이 비치서 그런데 이것도 가리 가다 현상은 다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일하게 지금 태추가 여기 있는데 이걸 제가 수분수로 쓴다고 태추를 여기에 심어놓은 게 요게 지금 올해 9년생입니다. 9년생에 지금 태추가 이렇습니다. 태추가 지금 요 꽃머리가 나오죠. 꽃머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추입니다. 이 봐보세요. 이 꽃받침 잎이 제 엄지손가락 하면 크죠.
엄청나면 요거 전부 요렇게 제가 적심을 요렇게 해버리고 요렇게 해놔놨습니다. 전부 다 적심을 해버리고 꽃이 폈네. 요거는 꽃이 피가 있고 이렇게 적심을 이 태초도 전부 이 적심을 해버리고 하니까 지금 보세요. 아주 진녹색으로 지금 밖에 둔갑해 버렸습니다. 이게 적심하기 전에는 이게 누런 빛이 비치던데 지금은 이렇게 변화가 와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게 변화가 왜 오느냐면은 철두철미하게 그 연면 시비를 해주고 제일 중요한 게 4월, 5월, 6월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연면 시비를 잘 해주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고 밑에 땅에 이시를 딱 맞춰주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나와버리고 왜 지금 이렇게 극변화가 지금 오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이 우리 감나무는 5월 10일경 되면은 이 뿌리가 활짝합니다. 뿌리가 나가가지고 땅속에 있는 이 미량요소를 빨아올립니다. 빨아올리면은 잎에서 연면 시비를 해놓은 이 탄수화물들이 마중을 내려가서 데리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이게 엄청난 이렇게 극변화가 이렇게 오버립니다. 오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항상 유념해 주시고 요게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요 벌들이요 납벌들이요 항에서 지금 날아다닙니다. 수정을 시키려고. 이런 저는 요 태추 요거는 내가 수분수를 쓰려고 요렇게 해놔놓은 건데 사실 이 전부 다 이 쑥꽃이 이렇게 연면 시비를 잘해주고 황금을 농법을 잘 하시면은 활용을 잘 하시면은 이 쑥꽃이 암꽃으로 이 변형이 돼 봅니다. 이 처음에 맺어 놓을 때 쑥꽃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쑥꽃이 별로 안 보여요 지금. 요 다소 요 있네. 요게 이제 쑥꽃이고 요런 게 암꽃이다. 그런 걸 생각하시고 벌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네. 벌이요 납벌들이 지금 수정 시기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초보자분들은 암꽃이 어등기고 쑥꽃이 어등기고 하는데 요런 게 태추에 요런 게 요게 쑥꽃이고 잔잔하게 꽃받침이 아주 작아요. 그러나 요 이제 감이 형성될 수 있는 요 암꽃 요 꽃받침입니다. 요런 게 요 지금 태추입니다. 태추 요거는 태추가 이렇게 지금 꽃받침이 막 굉장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 꽃받침이. 이거 봐보세요. 저희 분만농원에서는 지금 현재 작황이 이 정도이고요. 아주 양호합니다. 정말 저를 놀래게끔 지금 극변화가 오버렸습니다. 오버리고 저희 밭에 지금 이시가 이래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고 지금 1.5 수준으로 1.49니까 1.5죠. 1.5로 이렇게 지금 초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있고 어쨌든 그 일반 농가분들이나 지금 황금알 농법을 시행하고 계시는 우리 농가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면은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황금알 농법을 4대 공식을 이 공부를 해보면은요 자꾸 이 변화가 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변화 오는 게. 저도 지금 4년차 지금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저도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 극변화가 오니까 놀래버립니다. 이런 좋은 농법을 왜 활용을 안 하려고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 보시면은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고 어쨌든 첫째든 둘째든 현장에 와서 보시고 많은 숙제를 안고 가시고 또 영농교육 본사에 가셔가지고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시면은 저처럼 이런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사례됩니다. 아무튼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